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지금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다시 가십시다. 시도지사가 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자격증을 교부하고요.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다음에 교육 담당합니다. 해서 실무 교육하고요. 연수 교육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같이 나올 텐데 실무교육, 연수 교육 이런 교육을 담당을 하고요. 애가 사고 치게 되면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시군구청장부터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면은 등록관청은요, 자 개설 등록이라는 것을 받아주게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중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다음에 각종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등등 고용 신고, 수많은 신고 등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등록관청의 업무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사고 친다라고 했을 때, 자 하나가 아예 문 닫게 하는 게 개설 등록의 취소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가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처분, 그다음에 개공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 용어 자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등록관청에서 개설 등록을 받아주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참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해서 실무교육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이건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사무소 확보할 것. 그래서 건축물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때 가설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나머지 법적 요건 흠결에 문제가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등록관청에서는 이 사람에게 개공이라는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걸 우리가 개설 등록 신청의 수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경우 별 문제가 없어요. 사안 자체가 문제 구성할 거리도 거의 없고요. 다만 여기서 굳이 이제 쟁점을 삼게 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고용 종료 신고를 하고 나와서 백수가 됐을 때만 개공을 할 수 있고요. 또 개공도 의해석상 하는데 개공도 다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중 등록에 걸리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개공이나 소공이 아닌 누가 바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한 번 답이 됐던 주제 변호사라고 하는 거. 요즘에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변호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요. 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설 등록 기준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획득해야 되고요.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사무소 확보라는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죠.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작년인가도 한번 이슈가 됐었죠. 강남 지역에서 이 변호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련해서 안 하고 중개업을 하려고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걔들은 그 변호사가 꿈꿨던 건 뭘 꿈꾸는 거냐면 플랫폼 자체를 이제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다가 내 물건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자, 내 물건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서로 매도인 직접 거래처럼 가고 대신 거기다 물건을 등록을 하거나 등록했을 때 법률 자문 수수료로 100만 원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요런 아이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치면은 결국 이제 처벌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게 만약에 오픈이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나머지 중개사가 다 작살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그분들은 이제 플랫폼 하나만 구축을 해서 그냥 건당 100만 원씩 받는 식으로 이렇게 중개 보수 비슷한 것을 받는 이런 방식인데 어쨌든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터졌고 이번에도 안 되고 계속해서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자격증 따고 개설 등록 신청하고 그 전에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쉽게 구성할 때 소공경은 절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 나와야 됩니다. 고용 종료 신고라고 해서 백수가 돼야만이 소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고 소공도 하고 개공도 하는 거 이중 소속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해석상 개공도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중 소속이 아까 소공이었고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건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거의 100% 출제가 되는 주제가 바로 법인에 있어서의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인이라고 하는 물적 요건 먼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라고 했을 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법인만이 뭘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이제 아직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출제될 만한 이슈 사회적 협동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건 뭐 그런 거잖아요. 형편이 좀 어렵거나 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등등 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 이게 이제 사회적 협동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들은 자본금 5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진짜 간단한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답을 많이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범주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등등등 그 회사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회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진짜 간단한데 시험 문제는 되게 답을 많이 뽑는 것이 이 주제. 두 번째 인적 요건이라고 해서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해서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직원이 아니라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거. 이 중에서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우리가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를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어떻다? 법인인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뒤에서 보겠지만 이들도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해서 세 번째 요건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의 책임자 모두 어떻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런 경우가 있다 싶시다. 대표자가 한 명이 있고요. 법인이 대표자가 한 명 있고 사원이 만약에 한 3명 된다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임원이 몇 명이 돼야 될까요? 했을 때 한 3명이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얘를 일단 제외하고 3분의 1, 6명 중에서 이어 2명 이상이 어떻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들 전부가 대표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사원, 임원, 중개사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도 어떻다?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 따시고 나서 실무교육 받으러 가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거기에 100% 공인중개사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 법인의 이름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도 어떻다? 실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분사무소는 따로 공부할 주제이긴 한데 법인의 사무소, 주된 사무소라는 개념이 있고 지점 같은 개념이 있죠. 지점을 두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분사무소의 책임자라고 하는 거, 지점 같은 개념이 분사무소가 될 텐데 이 지점의 책임자, 바로 이 사람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기준점은 등록 신청일 전 기준 1년 이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였었죠. 실무 교육 받고 나서 1년 이내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다음에 법인이 분사무소 지점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 역시 어떻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기준점이 뭐냐면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자 주된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요.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2020년 3월 1일 날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어떻다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굳이 장난을 치면 이런 식이죠. 자, 우리가 주된 사무소의 경우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의 경우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인데 비해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런 공통적인 요소는 뭐예요? 전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차이점이 있다면 주된 사무소의 경우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따지게 되겠죠. 대표자, 사원, 임원 전부 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에 대응해서 분사무소 책임자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외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설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서 결국은 이제 자본금 얘기하고요, 구성원 얘기하고 실무 교육 이 정도가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하는 것이 바로 법인의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되는 게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거. 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소위 이제 지역 농협이 되게 되는데, 이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로 비교해서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자신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다 적용을 합니다. 개설 등록하려면 자격증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이런 요건이 필요한 데 비해서 지역 농협, 즉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개설 등록 기준 아예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 농협에 관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는데, 과거에요, 군 단위 이런 데만 가더라도 중개사무소가 없습니다. 근데 자, 땅을 뭐 사고 농지를 사고 팔고자 한다. 그럼 외지인들이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지역 농협에 중개를 의뢰할 수가 있다. 그럼 지역 농협에서는 자, 굳이 중개사가 뭐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거나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거나 이런 요건 등 필요가 없고요. 자본금 얼마다 이런 요건도 필요가 없고요. 뭐 인적 요건 필요 없으니까 실무교육도 당연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얘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서 일정한 일들을 일정한 보증 등에 가입해야 되는 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건 비교를 하게 될 주제예요. 이게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주제. 대부분의 문제는 법인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개설 등록 기준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한 쟁점 같이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가게에서 나와서 고용 종료 신고를 하고 나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제 백수가 된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으로 해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뭐는 안 된다고요. 자, 직접
중개사무소 운영하면서 또 한 번 개설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라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개공이나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까. 법인요?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여기 나중에 겸업 금지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법인은 뭐 개나 소나 법인은 무조건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겸업 가능한 업무만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정합니다. 그건 나중에 대상알제대라고 해서 그게 한 6개 되나요? 해서 5개가 되겠구나. 해서 요걸 가지고 나중에 따로 공부할 주제예요. 그래서 법인은 별 주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얘들이 이제 개설 등록 신청할 테고요. 물론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얘들 개설 등록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격사유, 자 제한 능력자 등이라든가 유자업업 근벌자계 이런 거에 걸려 있는 애들은 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봤자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봤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7일이라는 날짜가 하나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7일짜리 있고요, 5일 있고요, 뭐 15일 나오고 10일 나오고, 얘 날짜가 더럽게 많아. 30일도 있고. 근데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7일 시리즈만 나중에 묶어서 좀 이따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7일짜리만 묶어서 정확하게 외우게 되면 나머지가 되게 쉬워져요. 한두 개 나중에 살 붙이는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별 내용 없는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등록 신청 받았을 때 법적 요건 등을 다 충족을 했다. 그러면 개설 등록의 통지라고 하는 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일 이내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게 보증의 설정.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중개업 하는 과정에서 어떤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등 보증을 설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법에서는 뒤에 가서 보면 이런 식이야. 보증 설정 시기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보증을 설정해라라는 말이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는 자, 등록증 교부 받으러 올 때 보증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가지고 와야지 어떻다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해서 이 보증의 설정이라는 개념은 그런 식입니다. 중개업자가요,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자, 그 부분 배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민사사건이니까 중개 의뢰인이 누구한테 바로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송 제기해서 돈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기법 등을 가압류 이런 거 할 때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백날 소송 이겨봤자 누가 만약에 중개자 이 기업 공인중개사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개 의뢰인을 좀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 1억 이상, 법인에 있어서는 2억 이상씩 최소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먼저 보증보험 회사에서 누구한테 중개 의뢰인한테 우선 그 정도까지는 쉽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보증이라는 개념인데, 하여튼 등록증을 받으러 갈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등록증 교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협회 통보라고 해서요. 자,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다? 바로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소위 어떤 개념이냐면 자율규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스토리 기억해 볼까요? 등록관청에서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받아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록증 교부가 있게 될 것이고요. 각종 신고라고 하는 것도 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 수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얘가 사고 쳐서 개공이 잘못됐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게문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하는 거. 개설 등록의 취소. 또는 사고를 심하게 쓰진 않았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가게문을 못 열게 만드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관청이 하는 일들이 이거라고 그림을 자꾸 잡으셔야 돼. 이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외워서 쇼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뼈대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 등록관청, 지금 제가 한 말씀이 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뭘 해준다고요? 개설 등록자증을 교부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전이다, 휴업이다, 폐업이다 등등, 고용인 신고 등등등, 인정의 신고 등등 각종 신고 수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이 사고 쳤을 때 아예 가게문을 완전히 문을 닫게 하는 것, 간판 떼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자 등록관청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라는 것을 교부할 수도 있겠고 신고 수리증도 교부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그 동네 협회라고 해서 자율 규제하는 기구 따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다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그럼 이제 지금 28일인가 29일에 나왔던 것이 통보할 사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냥 뭐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것 하나의 방법이지만 일단 전체 그림 자체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등록증 교부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각종 신고라고 하는 거 있었죠? 각종 신고를 받은 때 이 내용도 어떻다? 각종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 가게문 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개설 등록의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문을 못 열게 만드는 걸 업무 정지 처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자, 지금요. 자, 교부할 때 교자,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할 때 취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의 정자, 각종 신고의 신자, 교취정신 이렇게 외우는 것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순서대로 가게 되면 자 뭐가 돼요? 자 먼저 등록증을 교부하겠죠. 그러면 각종 신고를 받겠지요. 그 다음에 취소 처분을 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가 좀 외우기 어려우니까 제가 교취정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취정신이 있으면 어떻다? 등록관청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취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뼈대를 잡게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이 순서에 따르게 되면 등록증 교부 신고 받을 때 그다음에 취소 처분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했을 때 이게 결국은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전체 그림을 알고 가면은 개별적으로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구조를 보면 쉽게 나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암기 공식을 좀 쉽게 만든 교취정신이라고 해서 자 교부 처분, 자 등록증 교부했을 때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신고를 받은 때 교취정신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교취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라고 하는 거 해서 요 얘기가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한두 개씩 내용을 붙여갈 텐데 아까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나왔던 이슈가 뭐였어요? 스토리 자체가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저희 기회였었잖아요. 자격증 교부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 등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주체를 기준으로 하나 뼈대를 잡게 되면 대강 세팅이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름의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석하면은 외우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교취, 정신 등 있으면 어떻다?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요렇게 하나 체크를 해보셨고요. 자, 이제 비교해서 검토할 게 7일짜리 하나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7일 제가 묶어서 이슈를 삼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짜리가 자, 정확히 세팅이 되면은 나머지 뭐 15일, 10일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7일 5개인가요? 요거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반납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시도지사가
했던 게 뭐였었죠? 자격증을 교부했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나올 얘기입니다. 한참 있다가 이 자격 취소 처분 있게 되면 이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자격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등록관청에서 했던 일이 뭐죠? 등록증 교부했었고요. 각종 신고 수리 받았었고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면 가게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등록증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등록증의 반납이라고 하는 거 얼마?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반납이 두 개야.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각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은 취소 처분을 한 자격 취소 처분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한 등록관청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얘기죠. 통지라고 해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 7일 이내에 어떻다?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별 법적 요건은 필요 없어요. 자, 충족했으면 등록증 교부하겠다고 통지를 하겠죠. 그때 이제 실제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보증 설정에 따른 서류를 입증해 보여야지 등록증 교부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이게 7일짜리.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중개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 두 가지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서명뿐만 아니라 사인도 해야 되고 날인, 도장도 찍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공이나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장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 인장의 변경을 등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는 것도 7일 이내가 될 것이고요. 좀 어려운 게 정보 공개 얘기입니다. 마지막 7일짜리. 자, 우리가 전속 중개 계획이라는 개념을 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 물건을 맡긴다. 내가 매도인이다, 임대인이다 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여러 개의 중개업소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이라 부르고요.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다 공부하실 주제 미리 대강 틀만 잡는 거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제했을 때 7일 이내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그 다음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 대상물을 어떻게 잘 중개를 하기 위해서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한다 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간 중개 대상물을 공유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가리켜서 거래 정보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7일 이내에 어떻다? 정보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다. 물론 중개 의뢰, 비공개를 요청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오늘 이거 뭐 때문에 공부했냐면 이 얘기, 통지, 개설 등록 신청하고 나서 7일 이내, 개설 등록 신청하고 나서 어떻다? 7일 이내에 임가 여부를 알려줄 것. 요 관련해서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인장의 변경 등록,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까지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루아침 사이에 외워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홍보하실 때 나중에 어디에서 인장의 변경 등록할 때 이 화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 계획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할 때 또 한번 이 화면을 보여드리게 될 테고, 자격 취소나 자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했을 때 또 이 화면 7일짜리를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 이제 교재 찾아갈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저절로 7일짜리가 세팅이 됩니다. 세팅이 되게 되면 이게 되게 별게 없어요. 나머지 15일짜리, 10일짜리 몇 개, 한두 개씩만 살을 붙이면 금방금방 다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7일짜리 시리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 개설 등록에 관한 주제이고요. 간단하게 주연 주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개설 등록의 기준이라고 해서 자, 공인중개사, 이 사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개공될 수 있고요. 소공될 수 있고요. 그래 해석상 썩 아름답진 않는데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으로 뭐 굳이 한다는 법에서 금지한 얘기는 없으니까 이론상 가능하다. 어찌됐든 간에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 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싶으면 사무소 미리 확보해야 되고요. 실무교육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사람. 그래서 등록 관청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등록증의 교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격증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건 실무교육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등을 갖춰야지 변호사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한편 법인 주론 출대 이슈죠. 그래서 자본금 얘기, 자 상법상 회사, 각종 회사, 사회적 협동기업을 제외하고는 자본금 5천 이상의 요건, 인적 요건으로서 대표자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일 것. 전에 그런 식의 질문도 있었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사원 또는 임원이 7명인 경우 이때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틀리게 뽑았어요. 7명이 되면은 2.3명인가 나오죠. 그러면 3명이 어떻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무교육,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바로 법인의 임원, 사원, 대표자 이런 사람은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분사무소 책임자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소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요. 한편 지역농협,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인 지역농협에 있어서는 이때는 어떻다? 따로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개설 등록 신청 관련해서 자, 소공, 개공은 어떻다?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법인 가능하고요. 자, 7일짜리 개설 등록 신청 받은 등록관청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등록증 교부할 때 나중에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보증 설정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 지체 없이 교부를 한다. 그럼 이거 할 때마다 기억할 게 지금 등록관청에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증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각종 신고 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과 관련해서 아까 교, 취, 정, 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어떻다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다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마지막 각종 신고를 받은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7일짜리 시리즈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개설 등록 신청 받은 것도 7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 그 다음에 이제 전속 중개 계획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들 질문하고 문제 몇 개 가지고 확인하시고 나머지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